자, 오늘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지금 오늘 여론조사에는 비호감 70% 대통령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호감 70% 대통령. 윤석열 긍정 27.5, 부정 70.1 KSY.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이 여론조사도 되게 공신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KSY, 리얼미터, NBS, 갤럽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놀라운 건 저 두 숫자를 합치면 97.6입니다. 모르겠다 그럼 그렇지? 모르겠다가 2.4, 2.4. 예. 자,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항상 봐야 될 건 여기서는 윤석열 부정 70.1, 긍정 27.5.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 요거는 62.6. 야, 축하드려요.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팩트 체크가 잘 됩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이게 진짜 이 방송하면서 한 2,000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여론조사에서 60%가 넘으면 여론조사의 의미가 없다. 절대 다수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윤석열 매우 잘못하고 있다. 62.6. 지지율 추세도 한번 볼까요? 이거 언제쯤 다시 전환됩니까? 이게 진짜 윤석열 쩍벌하고 앉아있을 때랑 똑같지 않아요? 예. 내가 봤을 때 그 쩍벌이 윤석열의 운명을 내어내준 그 놀라운 그거 아니었을까요? 펄럭이는 바지와 함께. 뭔가 정치가 되게 주술적 의미가 막 예언을 하고 막 벅선이 깔리고 딱 그대로 되고 막 짜잔 뭐 하고. 그리고 지금 펠로시하고의 만남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60% 넘죠? 국익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부적절했다. 국익을 고려한 것으로 적절했다. 26.0. 훌륭하다 진짜. 저렇게 만남도 불난빨 됐는데 지금 치포 예비회의 간다고 해가지고 안 만나나 사실 결과는 비슷하게 됐어요. 네. 더 욕먹을 겁니다 앞으로. 다음에 만 5세 초등 입학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반대 76.8. 일부러 이렇게 하기도 힘들어요. 야, 출근하지 말고 차라리 집에서 사퇴를 해버리지. 이런 분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새날이 방송하는데 싫어요가 막 찍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보통 좋아요 퍼센테이지가 98, 99 정도 돼요. 왜냐하면 싫어요 찍는 사람도 우리가 강퇴시켜 버리거든요. 그 좋아요 비리 그 정도인데 내가 방송을 했는데 싫어요 비중이 76.8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방송하고 싶겠어? 접어야지. 근데 그 중에 매우 반대한다 또 59예요. 그러니까 의제들마다 번번이 깨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닭이 뭐냐 달걀이 뭐냐 될 수도 있는데 윤석열이 던지는 것마다 신박한 거 없이 국민 여론과 반대로 가니까 지지율이 더 주저앉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김건희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무능인 거죠. 국민들이 뭘 바라는지를 모르고 뚝 던져. 나만 따라오면 돼 같은. 근데 따라오라고 깃발 세운 놈이 세상에 제일 무식해. 다음에 김건희 표절론을 한번 볼까요? 이것도 64.2 잘못한 결정이다. 이러면 내가 봤을 때 대통령직 접는다니까. 이게 쪽팔려서 어떻게 살아 이게. 그러니까 국민대가 정말 잘한 결정을 한 거죠. 만약에 그렇지. 네, 국민대 감사합니다. 지금 네. 윤석열 긍정평가가 KSOI 기준으로 27.5가 나왔는데 김건희 표절 논란 잘한 결정이라고 한 게 21.2면 이것도 뭐냐고요. 지지율 더 떨어지는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국민대 빅피처구나 아주. 국민대가 한 명 매겼군요. 잘했다고 평가한 21.2% 저게 진짜 마지막 콘크리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저 논란은 정말 원문을 찾아보잖아요. 어이가 없을 정도예요. 그냥 첫째, 둘째, 셋째를 기역, 니은, 디귿으로 바꿔가지고 그냥 자기 논문에 그대로 실어버린 그런 무지함을 갖다가 국민대에서 그 제대로 된 박사학위라고 인정해 준 거 아닙니까? 박사학위가 없는 사람도 다 알아보는 건데. 이번에 그저 국민대 숙명여대 구연상 교수가 제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피해자다. 원본인 거죠. 100% 표절이다 이렇게까지. 숙명여대는 지금 국민대 같은 꼴 날까봐 내가 말했잖아 알려줬잖아 국민대랑 숙명여대 잃어버렸다 그래. 다음에 정당 지지율 한번 볼까요? KSY 민주당 36.8 국민의힘 31.3. 민주당은 지금 이제 좀 떨어지는 추세이기도 하고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그래프 보시면 꾸준히 떨어지고 있죠. 요 상태인 것 같고 이건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응답자 성향 한번 볼까요? 보수 32.8, 중도 36.7, 진보 24.2. 내가 중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지금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탈출한 사람들, 또 민주당 아직 안 찍고 있는 사람들이 중도에 가장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중도 보수라고 하는 사람이 32.8, 진보라고 하는 사람이 24.2. 벌써 이게 지금 차이가 꽤 나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도 이건 제가 자막 잘못했어요. 밑에 저건 내보내지 마세요. 이거는 중도가 진보보다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 이 상태에서도 어쨌건 진보가 훨씬 답을 덜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지금 만약에 진보가 보수보다 더 응답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윤석열 지지율은 10%대 중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진보 쪽에 응답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보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꼬라박고 있는 거죠.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국정 지지율 20%대가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국정 운영 불가, 레임덕 상태. 다 읽어드릴까요? 예, 60% 국정 운영 주도 수월하게 진행, 40%는 국정 운영 주도 무리 없이 진행, 30% 국정 운영 불안 및 속도 저하, 20% 국정 운영 불가, 레임덕 상태, 조금 있으면 10% 국회 탄핵 소추 및 하야 예정. 바빠지겠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뭘 모르는 게 있어요. 나는 임기 초반이니까 레임덕이 아니라고 자기를 자위하는 거예요. 코코메디 하고 있는 거야. 예. 근데 실제로는 레임덕이 빨리 온 거예요. 너무 빨리 온 그러니까 거예요. 레임덕이 정권 초반에 온다는 개념 자체가 전 세계 정치사를 찾아봐도 없기 때문에 낯선 거죠. 그러니까 국정 동력이라는 게 실제로는 관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우리나라 관료들은 6개월마다 또는 1년마다 부처 이동을 하잖아요. 부서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부서 이동을 할 때 인사상 불이익이 없을 정도로만 일을 하겠다는 게 기본값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강력하게 국정 드라이브를 걸면 성과를 냈을 때 자기가 진급할 수도 있고 그 윗사람한테 잘 보이면은 좋은 라인을 타서 정말 좋은 부서로 옮길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권이 불안하다. 그러면 나는 눈에 띄면 안 되거든. 내가 성과를 내서도 안 돼. 성과를 내면 나는 이 정부에 그 강력하게 협조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에 띄어서도 안 돼. 그러니까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방법으로 소극적 행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다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겠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네. 지금 리얼미터도 한번 볼까요? 오늘 나온 거 윤석열 지지율. 요거 좀 치워주시면 안 돼요? 아니 웃음이 너무 여러분들 그 좀 화면에 보시다가요 오른쪽 엄지로 얼굴을 쭉 누르고 보세요. 그렇지. 야 호람 PD 정말 센스 있다. 겁나 센스 있다 진짜. 이게 사람이 그 사람한테 공감되는 게 하나 없는 그 내로남불과 비열함 때문에 얼굴 보는 게 굉장히 괴롭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일간 지지율로 한번 볼까요? 윤석열의 일간 지지율로 보면은 지금 지난주 화수목금 이렇게 지난주는 20%대에서 계속 돌았다는 거죠. 요거 자동응답이에요. 그러니까 KS 워이도 그렇지만 리얼미터 포함해가지고 20% 밑으로 내려간 건 확실한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정당 지지율도 한번 보겠습니다. 리얼미터 기준으로 정당 지지율 민주당 48.5, 국민의힘 35.8 죽쓰고 있죠. 근데 저 당이 지금 나아질 가능성은 없죠. 이준석이 깨끗이 승복합니다. 라고 나는 야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잘 되길 바랍니다. 물러가면 모를까. 순수하게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당대표 추천했는 데만 혈안돼 갖고 이런 상황인 것 같고 지지율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그 주말에 터졌던 것 중에 윤석열의 시민사회 수석 이 사람이 극우 유튜브에 출연했어요. 극우 유튜브에 출연했어. 윤석열이 잘 때도 내 방송 봐하는 이봉규 TV에 대통령실 수석이 출연했어. 그 이봉규 TV가 그 극우 유튜브들 중에서도 좀 많이 극단적이어가지고 좀 서로 조심하는 채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수준도 많이 떨어집니다. 예. 이봉규 있잖아요. 어쩌다 옛날에는 정표원도 좀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정표원에도 못 나가요. 왜냐하면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너무 극단적인 막 총선 선거 부정이네 막 이거 외치다 보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들이 이런 방송들 나온 거 본 적 있어요? 그 뭐 그것도 아니고 극자도 아니지만
개념이 없는 거야. 이 효과는 뭐예요? 윤석열이 스타 장관 어쩌고저쩌고 막 나가라 그랬잖아요. 기껏 나간다고 하는 게 저 모질이는 구구 유튜브 나가가지고. 그리고 시민사회 수석 우리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여기는 시민사회 수석이 따로 있고요. 사회 수석이 따로 있다? 차이점이 뭐예요? 나도 모르겠어. 아니 근데 이런 사람이 일단 공중파에서도 얼굴을 보기 힘들었는데 구구 유튜브에 나갔다는 건 이거는 개인적인 인연에 의해서 나갔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윤석열이 저 그거 유튜브 보는 장면 있잖아요. 요거는 윤석열이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정말. 저 고양이랑 둘이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이 장면에서 이봉규가 한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잘 때도 내 방송 본다. 이거 약간 뻥이 좀 있긴 하겠지. 그렇지 새날 볼 수도 있는데. 아, 그렇지. 새날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저 표정은 그거 아니야. 저 푸나 저 새끼가. 아무튼 이 좀 이상해. 극우 유튜버로 활동한 강기훈이는 지금 기획비서관실 행정관에 근무하고 있고, 저 강기훈이는 이런 애들이 다 선거 부정 주장하고 박근혜 탄핵에 뭐 중국이 개입했다 같은 이런 그러니까 맥락 없는 아주 그러니까 동네에서 보면 저 새끼 또라이 아니야 하는 그런 애들이 대통령실을 지금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정구원의 친누나가 근무하다가 최근에 잘렸죠. 그게 안정구원의 친누나는 오늘 잘린 박순이랑 같은 위치 아닌가요? 검사가 아니라서 그냥 막 잘리는 그런 느낌 아니야? 그 안정권 씨 그러니까 초기 방송,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정권 후반기쯤 방송을 보면 윤석열에 대해서 진짜 욕을 살벌하게 맞아, 합니다. 엄청 욕하던데. 그러니까 그게 뭐 따라하기도 힘들 만큼 맞아요. 어떻게 사람한테 저런 말을 쓰나 싶을 정도로 엄청 욕하는데 바로 태도를 바꾸니까 가져다 써주는 우리 GH 누나 얼마나 마음이 넓습니까? 또 그거 유튜버 관리는 또 김건희 고모가 했다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죠. 예. 그 희한해요. 진짜 미스테리예요. 민주당 같으면 절대 못할 짓들 있잖아요. 국민 눈치 보여서라도. 그러다가 나중에 그 취임식에 누구누구 왔었다고 하는 뭐 그 보도가 되니까 또 다시 취임식 참석 명단을 삭제해버리고.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윤석열 뭐 관련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다거나 그러면 다 이런 내용들 나와요. 왜 그랬다, 왜 그랬다, 왜 그랬다. 지금 김건희만 해도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김건희랑 연관돼 있는 사람들 너무 많이 지금 예.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고. 근데 문제가 되면은 저런 식으로 항상 지우거나 가리거나 비공개시키거나 지금 취임식 명단도 그렇지만 이거는 행안부에서 지웠다고밖에 볼 수 있는데 이런 문서 우리가 모르는 거 얼마나 많이 지우고 감추고 있을까요? 그 조달청만 해도 문제 되니까 그것도 비공개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게 무슨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500억씩 쓰고 용산 들어가더니 하는 짓은 이렇게 하면은 지지율이 올라갈 턱이 없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거는 윤석열 캐릭터가 결론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현대 정부에서 투명성 없으면 결국엔 그게 비리예요. 왜 숨기겠어요? 논란이 되니까 그런 거지. 수의계약 어떤 그 규모도 아닌데 막 수의계약 남발하는데 김건희랑 연관이 있는 것들이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겠냐고요. 비리가 시작되고 있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걸 치우고 이런 거는 막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뭐 국민의 뜻만 보고 가겠다 같은 국민의 뭐 국정 동력이었죠. 이런 개소리 하면 먹히냐고요. 그냥 비호감이 그냥 쌓일 뿐인 거지. 맨날 지지율이 막 온갖 짓을 다 해도 지지율이 30%를 못 넘기고 20%대 간혹은 우리가 좀 뭐 심심풀이 땅콩으로 한 10%대도 나오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내상만 엄청 힘든 거예요. 싫어요가 더 많이 찍히는 유튜브 영상하고 똑같은 거지. 그래도 뒤들이 뭔가 잘하고 있다고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 보면 약간 좀 오싹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보기보다 자신들이 믿는 구석이 따로 있다는 게 너무 확실히 보이잖아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거는 꽁대가리 같은 거라니까요. 대가리만 숨기면 몸이 다 숨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윤석열 차라리 그냥 계속 휴가 갔으면 좋겠어요. 출근하는 거 보니까 역겨워서 진짜. 어? 본인도 그걸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네. 누가 대신 해주면 좋겠다. 차라리 이러면 어떻게 할까? 김건희를 그냥 대통령으로 그냥 그 이양한다고 하죠. 그건 별로 원치 않습니다. 아, 차라리 김건희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이 무능한 자한테 술만 주면 되잖아. 술만 주면. 그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했더니 캐비넷에서 술이 엄청 발견됐다는 그런 뉴스를 조만간 보길 바랍니다. 그 대선 때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숙소에서 와인이 몇 병 나왔다고. 근데 그날 윤석열이 술 끊겠다고 공개적으로 이제 천명한 날 저녁에 비서진들이 그 압수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십 병 나왔다고. 예. 정말 무서운 그 술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약간 환자를 보는 듯한 느낌도 들긴 합니다. 왜 휴가 기간 동안에 그 연극 본 다음에 술 마시는 그 사진을 대통령실에서 내놓는 거잖아요. 세상에 어떤 나라가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술 마시는 사진을 내놓고 있는 건지 참 그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을 먹이려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 만약에 그 청년들하고 저녁 식사하는 자리 사진을 찍어야겠다면 식사 시작할 때 찍어야지. 안 그러면 찍으려면 술병을 치우고 찍던가. 그렇지. 그 식사 밥상 위에 술병이 그렇게 막 너저분하게 있는데 너저분하게.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을 안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은 사람은 스냅샷을 찍어야 되니까는 열심히 찍었겠지만 비서실 차원에서 그걸 걸러야지. 이 사진은 빼고 저 초반에 찍은 거 없냐. 그리고 뭔가 청년들의 표정이 밝을 때 좀 표정을 좀 사진을 찍었어야 되는데 다 입 닫고 있고 윤석열 혼자서 떠들고 있는 사진이 누가 보기에 좋습니까 그게. 윤석열 스스로 보기에 굉장히 자신감이 넘쳤어. 그래 멋있었어. 이거 그냥 올리자라고 했을 수 있어요. 아 그래 합성으로라도 술병을 좀 지워주든가. 진짜. 너무하잖아요. 네. 패밀리 이즈 퍼스트. 네. 알코올 이즈 퍼스트. 참. 패밀리 이즈 퍼스트를 아까 댓글 중에 가족은 일루다. 마차에 못 알아먹었어 지금. 못 듣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족은 일루다. 네. 뭐예요 그게? 못 알아먹었는데 왜 웃어? 안 웃었어요. 야구에서 네. 일루가 퍼스트거든요. 아, 그렇구나.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